두 번째 이야기는 섬의 순례입니다. 그리스는 전 영토의 5분의 1이 섬이고 1400개 남짓한 섬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파트모스 섬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영종도 크기의 인구가 2700명 정도인 파트모스 섬은 성경의 반모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구와 함께 성서의 핵심인 사복음서를 쓴 저자인 요한은 이 섬에서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서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술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인 코스섬도 인상적입니다. 코스섬 코앞이 티르키예입니다. 티르키예의 보드름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육안으로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심심치 않게 식당에 걸려있는 문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3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3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저도 한창 젊었을 때 이 문구를 보면서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오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도 건강에 대한 과신으로 대상포진을 앓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관리에 애를 쓰는 고백이 있습니다. 산토리니 섬을 방문한 저자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합니다. 저도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막상 이곳에 오니 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탐험과 도전, 저항과 용기를 키워준 기회의 통로다. 저자는 여행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를 소개합니다. 10년 전쯤 회사를 1년 쉬고 인도 순례를 떠난 것은 좀 부담스럽다 쳐도 같은 회사원이면 공평하게 주어지는 안식오를 이용해서 왜 여행을 떠날 수 없는 것인지, 젊어서 여행 한번 못하고 꼭 신경통과 관절염으로 뼈가 성치 못할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시간을 내 떠난 패키지 여행에서 다리 아프다며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고 손사래를 칠 작정인가. 신문사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최소한 한 달에서 최대한 3달까지 기본급을 주고 휴식할 것을 권고합니다.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 한두 달이라도 푹 쉬고 여행했으면 원이 없겠다고 입에 달고 다니는 직장인들 가운데 3개월간 쉰 사람은 조윤 기자 혼자뿐이고 1개월간 쉰 사람도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쉬고 싶어도 불안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쉼은 쉼이 아니라 한 걸음도 내딛기 위한 일보 전진을 위한 여백이 아닐까요? 조 기자는 말합니다. 쉬는데도 용기와 열정과 여유가 필요하다. 크레타 섬을 소개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자유의 섬입니다.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은 그리스 문명뿐 아니라 유럽 문명의 원조격이라고 합니다. 미궁의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기 위해 14명의 소년들 속에 섞여 미궁으로 들어간 테세우스가 미노타우스를 죽이고 크레타를 떠납니다. 테세우스가 헤라클레스와 함께 그리스 최고의 영웅으로 불리는 것은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이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독재자와 달리 위인은 열정과 자기희생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어머니라 불리는 크레타의 공항 이름이 이라클리온 카잔차키스 공항입니다. 크레타의 관문에
신과 영웅들을 제치고 근현대 소설가의 이름을 딴 것이 흥미롭다. 저에게도 카잔차키스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성 프란치스코 등등 열거할 수 없는 주옥 같은 문제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리스 종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고향인 이곳에 겨우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조연 기자는 부자유는 결핍과 장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결핍과 장애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 드디어 자유로워진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소개한 크레타 문명은 그리스 문명의 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그리스는 페르시아 문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드로스는 일명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최고의 심리술을 이용했고 부하들에게도 제우스 신의 아들에게 패배란 없다라는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고대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물고 뜨다가 마케도니아의 정복당해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북부까지 땅을 정복하고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젊은 나이에 죽자 그의 왕국은 산산이 쪼개집니다. 그의 동방 원종으로 인해 그리스 지적 유산이 세계로 전파되고 동서가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그리스는 이후 세계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기원전 6세기의 음유시인 크세노파네스는 일리아스를 쓴 호메로스나 신통기를 쓴 헤시오도스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을 모두 신들에게 전가했다. 마음대로 천하 권력을 추락펴락하고 인간을 종처럼 부리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며 아름다운 사람은 여자건 남자건 모두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신의 행태는 인간적 욕망의 투사라는 것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신화는 신의 전행과 운명론이 당연시될 만큼 불합리하게 그지없는 세계이자 탐욕과 배태와 살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렇듯 원시적 신화 속에서 잠자는 인간들의 이성을 깨운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2500년 전 스파르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최고의 전설을 키우기에 7살부터 부모와 떨어져 아고게라는 소년 학교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국가에 대한 스파르타인들의 집착과 헌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의 여성은 당시 그리스 도시들과 달리 정규 교육을 받고 신체 단련을 했던 강인한 여성이었다. 전쟁터에서 남편과 자식이 죽어도 울 수 없었다. 죽음마저 명예로 여겼다. 저자는 누군가 그리스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중 한 명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꼽겠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의 빛나는 계보는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으로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진다. 소크라테스는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무지한 자신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서양의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철학을 집대성했고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가 행복이라고 설파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리스는 주류 철학자들의 동무대가 아니었다. 끊임없는 물음을 제기하고 고뇌하며 답했던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디오게네스는 숨겨진 원석이고 마이너디그의 고수다. 그는 대낮에 등불을 달고 다녔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갇혀있고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신성을 발현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다운 교육 방식이었다.
괴팍스러운 디오게네스에 대한 아테네의 주류 철학자는 그를 미친 소크라테스라거나 개같은 녀석이라고 무시했다. 당대 최고의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만나 나눈 일화는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없는가? 햇볕이나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시오. 조연 기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삶의 의미를 잊고 표류하던 시절을 고백하면서 죽으려던 위기의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려놓고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스 인생학교는 먼저 저자 자신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묻고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깊은 성찰의 고백은 저와 차원이 다르지만 왜 이렇게 많은 공감을 제가 느끼는 것인지 표현의 깊이만 다를 뿐 인간은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책의 일독을 권하면서 행복한 인생 여정을 위한 복된 발걸음을 내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